2026년 1월 1일 밤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누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누가 정답을 외치지도 않았는데 공기부터 바뀌었다. 마치 거대한 유리돔이 경기장 전체를 덮어씌운 것처럼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얇아졌다. 그리고 그 얇아진 숨 사이로 단 한 이름이 미끄러지듯 울렸다. 빈에서. 그 순간 트롯이란 장르가 갖고 있던 오래된 표지판 하나가 조용히 떨어져 나갔다. 중장년의 장르, 추억의 장르, 부모 세대의 음악이라는 설명서가 불에 타듯 사라진 것이다. 누가 그걸 선언했나? 기자가? 평론가가? 아니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스마트폰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틱톡이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가 아니라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틱톡이 먼저 난리 났다. 트롯이 Z세대에게 넘어갔다고? 그 질문이 우스운 이유는 간단하다.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넘어가 있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뒤늦게 목격했을 뿐이니까.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영광스러운 수상 소감도 아니었다. 단지 한 소녀가 무대 위에서 고요하게 숨을 고르는 장면이었다. Z세대는 화려한 시작보다 진짜 시작을 알아보는 세대다. 과장된 인사 대신 침묵으로 문을 열고 소리보다 눈빛으로 먼저 감정을 던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빈에서가 무대에 올라 첫 소절을 꺼내기 직전 객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이 관객이 예에 바르게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관객이 숨을 멈춘 것이었다는 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안다. 소리의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다. 산소의 흐름이 멈춘 것이다. 그리고 그 멈춤이야말로 Z세대가 좋아하는 서사의 시작이었다. 짧고 강한 사건, 한 컷으로 설명되는 감정, 공유를 부르는 순간. 틱톡은 그런 순간을 기다렸다가 사냥하듯 낚아챈다. 그날의 틱톡은 말 그대로 사냥 성공이었다. 방송에서 빈에서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다른 장르 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튀어나왔다. 찢었다. 미쳤다. 이거 저장. 이건 반복.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그 문장들이 전부 10대의 언어로 쓰였다는 점이다. 트롯 영상에 달리는 댓글에서 이런 말투가 이렇게 많았던가.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다. 트롯 댓글창이 갑자기 교실됐네. 웃기지 않나? 교실의 언어가 트롯 무대로 들어온 게 아니라 트롯 무대가 교실의 타임라인으로 들어간 것이다. Z세대는 TV 앞에서 기다리지 않는다. 자기 손 안에 화면에서 발견하고 자기 손 안에서 재편집하고 자기 손 안에서 유행을 만들어버린다. 그날 빈에서는 방송을 탄 가수가 아니라 틱톡을 점령한 가수가 됐다. 트롯이 Z세대에게 넘어갔다고? 틱톡이 먼저 난리난 그 시작은 바로 여기다. 방송이 아니라 플랫폼이 먼저 반응했다. 이것이 게임 체인지였다. 틱톡에서 폭발한 첫 번째 파도는 숨 고르기 챌린지였다. 사람들은 빈에서가 첫 소절 전 보여준 그 고요함을 따라했다. 카메라를 켜고 아무 말 없이 1초를 버티고 시선을 고정한 뒤 갑자기 첫 음을 꺼내는 방식. 단순해 보이지만 이 챌린지가 무서운 이유는 트롯의 문법을 짧은 영상 문법으로 번역해버렸기 때문이다. 트롯은 원래 길다. 이야기를 쌓고 감정을 끌어올리고 한을 담아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빈에서의 무대는 그 긴 감정을 첫 3초에 응축해버렸다. Z세대는 그 3초를 놓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3초에 모든 걸 걸어버린다. 그래서 챌린지가 터졌다. 이거 해보면 알게 됨. 생각보다 어렵다. 숨 고르기에서 이미 울컥. 노래 시작하기도 전에 소름. 이런 말들이 쏟아졌다. 트롯이 어려운 게 아니라 트롯의 감정을 짧게 담는 것이 어렵다는 걸 사람들이 그날 배웠다. 그 배움을 가장 빨리 공유한 공간이 틱톡이었다. 두 번째 파도는 표정 고정 밈이었다. 빈에서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얼굴, 과하게 웃지 않고, 과하게 울지 않고, 대신 감정을 정교하게 준 채로 흔들리지 않는 그 표정. Z세대는 감정 과잉을 촌스럽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들은 진짜 감정이 과장된 감정과 다르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세대다. 그래서 빈에서의 표정은 강력한 무기가 됐다. 제 표정이 영화 주인공임. 연기 아니고 진짜임. 13살이 저 눈빛이면 우리는 뭐냐. 비웃음이 아니라 경외감이었다.
그 경외감은 금세 밈이 된다. 밈은 조롱만이 아니다. 밈은 인정이기도 하다. 따라하고 싶고, 흉내내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형태로 바뀌는 순간, 그것은 이미 문화가 된다. 빈에서의 무대는 감정을 형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밈이 됐다. 세 번째 파도는 트롯 리액션 영상이었다. 여기서 진짜 판이 뒤집혔다. 기존 트롯 리액션은 주로 중장년 팬들이 공감하며 눈물 흘리는 방식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10대가 리액션을 찍었다. 더 정확히는 10대 남학생들의 리액션이 늘었다는 점이 업계를 놀라게 했다. 엄마가 틀어놓은 줄 알았는데 내가 끝까지 봄. 왜 내 알고리즘이 트롯을 줌. 근데 이건 인정. 이런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플랫폼이 세대를 연결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과거엔 부모가 틀어줘서 듣는 음악이었지만 이제는 알고리즘이 틀어져서 스스로 찾아보는 음악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다. 사람들이 멈춰서 봤기 때문이다.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힘. 그게 Z세대의 시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빈에서가 가진 건 바로 그 힘이었다. 그날 이후 업계에서 가장 많이 들린 말은 세대 교체였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세대 확장이다. 트롯은 누군가에게서 빼앗아 오는 장르가 아니다. 원래 있던 뿌리 위에 가지를 뻗는 장르다. 다만 그 가지가 이번에는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자라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것이다. 이게 트롯이라고? 이게 요즘 애들이 좋아할 트롯이라고? 질문은 계속되지만 답은 이미 틱톡이 해버렸다. 좋아요 수, 저장 수, 공유 수가 답이다. Z세대는 좋아하면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댓글보다 저장이 먼저다. 심지어 나 트롯 안 듣는데 라고 말하면서도 영상을 저장한다. 그게 진짜다. 부정하는 입으로 칭찬하고 무심한 얼굴로 열광하는 세대. 그 세대가 빈에서 무대를 저장했다. 그 순간 트롯은 더 이상 과거의 장르가 아니었다.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다. 시상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이 빈에서가 혼자 악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목격담. 이 장면은 Z세대에게 치명적으로 먹혔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재보다 루틴에 반응한다. 노력과 반복, 자기관리,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태도. Z세대는 그런 태도를 프로라고 부른다. 13살이 악보를 보고 있다. 그건 귀여움이 아니라 충격이다. 저 나이에 벌써 복귀한다고? 저게 진짜 무서운 거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지. 이런 반응은 단순 팬심이 아니다. 동시대의 언어로 성공의 원리를 읽어내는 방식이다. 빈에서는 감동을 주는 가수이기 전에 Z세대가 존경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준 인물로 찍혔다. 틱톡은 이런 서사를 제일 좋아한다. 한 쿼드로 사람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이야기는 폭발한다. 그리고 마침내 트롯 업계가 스스로 놀라며 꺼낸 단어가 있다. 보호. 13세 가수에게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걱정. 일정 제한, 촬영 시간 제한, 심리 지원, 악성 댓글 보호 시스템. 이건 단지 어린 스타를 지키자는 미담이 아니다. 업계가 인정한 것이다. 이 아이는 그냥 신인이 아니다. 시장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건 이미 현상급의 증거다. Z세대는 이 장면에서도 강하게 반응한다. 어른들이 이제서야 규칙 만든다고? 그만큼 큰일이란 거지. 보호해야 할 정도면 진짜 레벨이 다르네. 이런 반응은 또 다른 파도를 만든다. 천재를 지켜라 서사. 틱톡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다. 강한 재능, 빠른 성장, 그리고 그 재능을 둘러싼 세계의 변화. 빈에서는 그 구조를 현실에서 만들어버렸다. 어제의 대상이 끝이 아니다. 오늘부터가 본편이다. 이 말이 왜 더 무섭게 들리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트롯은 Z세대에게 넘어갔다는 문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문장은 시작일 뿐이다. 틱톡이 먼저 난리난 그 시작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다. 이 아이의 다음 무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정확히는 트롯이라는 장르는 어디까지 변할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2026년의 첫 파도는 이미 틱톡에서 터졌다.
그리고 그 파도의 이름은 빈에서